우리의 목적은 그 자연 속에 푹 포근하게 갇히는 그런 뷰를 찾고자 집 위치도 이렇게 앉히고 했는데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앞에 뷰가 없다면 집이 일로 가든 저로 가든 뭐 가면 되는데 굉장히 좋은 뷰가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자, 미치아 미신다 강성현 아큐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헤어 때문에 집중이 안 되죠. 잘 챙겨보진 않는데 HAIR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는 헤어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봤습니다. 김범수가 출연한 영화 중에 짝패 그리고 태양은 없다의 김범수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저보다 좀 잘생겼던데요. 아, 어찌나 웃던지. 이제 영상 보고 댓글 달면 보통 감상평이잖아. 영상을 시청하고 난 후에 후기인데, 후기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의지를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자, 잡담하지 말고요. 건축비 지원 이벤트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지금 지원 오신 분들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릴 것이고 미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브랜딩 기획 이벤트를 할 때는 추첨해가지고 현장도 답사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비 지원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애초에 할 때도 뭐 추첨해서 몇 분만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예 없었고 시간에 맞고 의도가 각자가 맞으면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토지를 구매 안 하신 분들도 있고 토지를 이제 막 구입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또는 설계는 필요 없으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추첨해서 하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고 전부 다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원해 주신 분들 중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은 없었어요.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50% 건축비 지원을 한다 했는데 자금이 50%가 안 된다든지 컨설팅을 해서 아니면 어떻게 조정해서 돈을 또 좀 더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오케이인데 예를 들어 공사비가 5억인데 전 5천만 원 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를 잘 못하고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전화 드려가지고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까지는 불가능하신 분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는 1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할 건데요.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혜택을 주자면 사항에 따라서 공사가 불가한 분들에 한해서는 필요하신 내용들, 궁금하신 부분들 또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상담들을 다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뭐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제 오시는 분들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자금이 부족하면 공사를 못 하는데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처음 계획하는 데서부터 끝에까지의 어떤 팁들이 있어요. 그런 팁들을 다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저희 회사 본사에 오셔가지고 미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오시면 성심성의껏 당연히 하죠. 근데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나서 오시는 거니까 이럴 수는 있잖아요. 박 대표 아니 어차피 니 안 뽑을 거모 내랑 공사 안 할 거모 니 만다 오라 했노 고마 전화로 해주면 됐긴데 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상담을 해드리고 오신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앞에 인트로에 앞에 이 말 쭉 넣었다가 그 화면 첫 화면 딱 들어오는 거 있지 광고 같다가 아닌가? 아무튼 니 알아서 편집하더라. 편집으로 이제 관여를 좀 합니다. 이제 연차로 한 3년 차 됐지? 연차로 4년 차인가? 연차로 4년 차면 이제 소기의 경인기라는데 소기의 경인기가 뭐지? 소 앞에서 뭐를 하면 소도 이해한다는 거 있잖아. 소 읽고 외약간 고친다 아닌데 그 뭐 있더라? 붕어를 넣는다. 소가지가 아니고 개네 개. 서당개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 소기의 경일기랑 소 읽고 외약간 고치다가 왜 나왔노? 제가 한글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잘 못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 이제 편집에 관련해서 이제 좀 관여도 좀 하고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제가 한다고 들어주진 않지만 자 그리고 1월 달에 지금 브이로그 일단 브이로그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고 박 대표가 브이로그 좀 찍어봐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만 촬영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앞전에는 지금은 조금 3일이면 3일 길게 저녁에 뭐 소주 한잔 먹고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다 담기는 한 20부작 한 15부작 정도 되는 인간극장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업무 생활에 대한 박 대표의 사생활 너무 좀 야하나? 은밀한 사생활 그 어떤 저만의 생활을 다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랑 군대를 같이 나온 동기가 감독하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남자니까 지금 우리 PD는 여자고 그러면 이제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군대 동기고 하다 보니까 뭐 서스름이 없어요. 제가 군대 늦게 갔거든요. 한참 동생이에요. 한참 동생이긴 한데 막 막말하고 그러거든요. 버르장머리 없지. 그 친구가 이제 그 연예인 동방신기입니까? 뭐 슈퍼주니어 아닙니까? 슈퍼주니어. 아무튼 슈퍼주니어 잘 몰라요 제가. 그 연예인도 이제 직접적으로 촬영하고 브이로그 찍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 저랑 같이 한번 찍어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재밌게 인간극장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프로젝트 Z 현장 G죠 G.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Z로 영어를 배웠죠. X, Y, Z 이렇게 요즘엔 G라고 하죠. 프로젝트 G 현장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3D 렌더가 다 안 돌아가는 상태예요. 렌더가 돌아가지는 않은 상태고 2D 도면이 나왔고 가시적인 이미지는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디자인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지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661회배입니다. 661회배. 661회배면 199.9평입니다. 보존관리지역입니다. 보존관리지역에 지상 1층에 단독주택을 짓습니다. 지상 1층에 단독주택 한 가구. 1층 바닥 면적이 38.6평. 자, 저희는 38.6평을 신축한다라고 봅니다. 자, 주차시설 산식의 보전관리지역의 단독주택이므로 주차시설은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요번에 50평에서 60평 정도 되는 그 이하의 건물들을 건축비를 지원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평수랑 비슷한 평 40평이니까 그 형태와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공사가 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 그리고 구적도를 한번 볼게요. 어머니가 사실 건물인데 건물을 보면 여기가 거실, 여기가 주방, 여기가 다용도실, 여기가 화장실, 드레스룸, 안방, 여기가 손님 게스트하우스, 게스트룸, 여기 손님 두 번째,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여기가 현관, 여기가 복도점.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족도의 역할은 알죠? 구족도는 우리 땅을 스페이스마다 잘라가지고 그 스페이스가 몇 평인지 평형대를 작성해 놓은 게 구족도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서단계가 되셨기 때문에 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이해 바로 하시죠. 제가 디자인하는 건물들은 외벽이 있기를 바라고 알맹이가 가려지길 바라고 주출입구가 숨겨지길 바라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의 스타일이고 저의 어떤 성질에 맞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조적옹벽입니다. 조적옹벽, 조적담장. 건축비를 조금 아끼고자 하셨기 때문에 조적담장을 설치했습니다. 조적옹벽 위치를 쭉 잡아드릴게요. 조적옹벽을 하는 이유가 뭐다? 비용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적옹벽만 가지고 마무리를 짓기는 조금 아쉽죠. 뭐가 아쉽냐? 색깔이 너무 투박해요. 뭐 옹벽의 높낮이나 이런 것들로 밸런스 컨트롤은 가능하지만 색감에 대한 컨트롤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색감에 대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대나무 담장을 이렇게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주출입구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건물이 아늑하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나무를 심습니다. 어떻게 심냐? 이렇게 심어요. 현장에 가보면은 여기가 뷰가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는 옆부지, 여기는 도로, 여기도 도로, 그 뒤에는 뒷집이 있는데 이 옆집 땅들 보면은 옆집 뒷집 땅들 보면 건물이 이쪽에 앉혀져 있어요. 통상적인 방법이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뷰를 관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마당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 주변에는. 근데 저는 그들과 이제 생각이 조금 달랐단 말이에요. 물론 앞에 뷰가 없다면 집이 일로 가든 저로 가든 뭐 가면 되는데 굉장히 좋은 뷰가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눈앞에 있고 하기 때문에 건물이 뒤에 앉고 마당이 있고 그 뒤로 뷰를 보는 거는 사실 저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더라. 사실 이제 자연 속에서 아늑함을 좀 느낀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좀 그 자연 속에 이게 팍 포개지려면은 최대한 그 낭떠러지 앞으로 붙어야 된다, 건물이. 물론 낭떠러지에서 이격거리는 있으나 최대한 붙어서 바로 그냥 그 자연을 한눈에 안방 욕실에 득 앉아 있으면 버길이 나와 있는, 알죠? 무슨 말인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장면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래서 건축주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이거 굳이 건물이 뒤로 앉힐 필요가 있느냐. 땅이 이렇게가 넓지 이렇게는 좁거든요. 이렇게 넓지 이렇게는 좁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냐. 한 3m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굳이 뒤에 앉힐 필요가 뭐 있노. 뒤에 앉혀가지고 뭐 뻔하이 뭐 이렇게 앉히는 건물이 뭐가 이쁘냐. 나는 별로 이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해가지고 건물을 최대한 앞으로 당겼어요. 최대한 앞에 당겨가지고 거실, 욕실에서 저기 자연을 뻑이리 볼 수 있도록 조금 아늑함을 느끼고 좀 자연 환경 속에서 이게 파묻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렸거든요. 앞에가 자연인데 창문을 요만큼 이렇게 내기 힘들잖아요. 이게 물론 뭐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공간에 조그맣게 창을 내는 경우는 있지만 여긴 집이란 말이에요. 깝깝하게 창문 요만하게 낼 수 없잖아. 시원하게 자연을 열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창을 크게 뻑 이렇게 넣었다고요. 근데 이 창이 낮으니까 진출입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출입도.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할 수 있는. 근데 여기 단점이 나가게 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다고, 사람이. 그러면은 허가 낼 때 여기 난간을 심으세요 라고 한다고. 이리 퍽 앉아 있는데 난간이 버버버버버 이리 있으면 보기 좋습니까? 안 좋죠. 그래서 여기는 유리 난간을 했다. 저예산으로 공사를 하는데 유리 난간을 넣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었으나 우리의 목적은 그 자연 속에 푹 포근하게 갇히는 그런 뷰를 찾고자 집 위치도 이렇게 앉히고 했는데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돈이 좀 들어가도 여기는 유리난간을 좀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 해가지고 유리난간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이렇게 푹 파 들어가 있다고. 이 부분은 게스트하우스라고. 이 부분은 손님방, 화장실, 현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딱 현관에 들어왔을 때 지금 이 환경이 보여야 되고 손님방에서 이쪽 손님방에서 이 조경이 나무 한 개 벅 심을 거거든요. 보여야 되고 주방에서도 이 환경이 또 보이게끔 했어요. 왜? 주방 옆에는 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외관 풍경을 한눈에 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록 색깔 풀을 좀 더 보시라고 옆에도 문을 좀 열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좀 앉을 수 있게끔 테이블도 설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겉의 모습은 이래요. 겉의 모습은 딱 이렇고, 또 한 가지는 나머지는 다 잔디지만 이 부분은 콘크리트로 샌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현무암 판석을 많이 넣었잖아요. 현무암 뒷인석을 동글동글하게 넣고 했는데 그것도 저벅저벅해요. 일단 비 오면 잔디만 하면 더 저벅저벅해요. 잔디 위에 그렇다고 집인데 야자 매트를 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깔끔하게 비가 오더라도 깔끔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왜냐면 흙 밟고 현관을 밟으면 또 흙이 묻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깔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연못을 넣는 걸로 했습니다. 연못을. 다만 어느 정도의 규모의 연못이 있으면 호화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호화주택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금이 굉장히 또 비싸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 끝나고 어머니께서 직접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벤치예요. 벤치. 그리고 여기도 벤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벤치가 있죠. 그리고 건축주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쪽에 파고라를 앉히기로 했어요. 정자 있죠. 비가 푹 오면 눈 밑에 산에서 안개 푹 끼고
거기서 떡 앉아가지고 전 구워가지고 막걸리 뻑 한 잔. 제가 그런 환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한가? 여기는 본동이 박봉지북으로 되어 있고 손님 방 있는 쪽이 평슬라브로 되어 있어가지고 삭감 모양의 평슬라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짠짠짠짠, 짜자자자자자자잔. 지금 상황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나무, 옹벽 이렇게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여기도 나무 한 그루 탁 심고. 아, 여기 또 한 게 있네. 텃밭.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여기 텃밭을 일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경계석 보이죠? 제가 이 경계석 안 하면 안 되겠냐. 경계석 안 하고 이렇게 막 밧줄로 묶고 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이게 물이 도망갈 수도 있고 또 자갈하고 잔디하고 섞이면 또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고요. 제가 신경 쓴 부분이 건물 디자인이나 뷰의 어떤 형태나 건물 동선 뭐 이런 거 다 신경 썼지만 굳이 좀 더 신경을 썼던 부분은 건물 주변 바닥이에요. 건물 주변 바닥. 근데 이 바닥하고 이 바닥하고 붙었냐? 붙지 않았어요. 안 붙어 있어요. 왜? 물이 빠져야 되니까. 쉽게 한 예를 들어볼게요. 처마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뚝 떨어진다 그렇게. 뚝. 그러면은 처마가 있고 이렇게 집이 있으면 이 바닥에 물이 두두두두두두두 뚝 두두두두두두 뚝 두두두두두 뚝 튀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물론 이렇게도 있죠. 물고기 옴 타고 뚝 물고기 옴 타고 뚝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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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벽으로 칩니다. 물이 떨어지면서. 제가 처음에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말씀드린 거는 반은 1600 정도는 콘크리트로 옹벽을 올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벽체를 또 올리자. 아, 이 건물은 경량철골 건물이에요. 경량철골 건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닙니다. 경량철골 건물이에요. 그렇게 하고 마감을 이렇게 여기서 끊자. 여기 재료 분리 하나 넣어가지고 재료 분리를 하나 넣어가지고 음각을 주고 이렇게 공사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흐르는 물도 여기로 들어가서 탁 떨어지게끔 내배를 이렇게 램프를 이렇게 줘가지고 탁 떨어지게끔 해서 그 벽체에 대한 오염을 제가 좀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냥 벽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경량철골로 할 경우에 기초 치고 바로 판넬 붙이고 외장재 턱 붙이면 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좀 못하겠다라는 결론이 나가지고 제가 결론 낸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처마에서 물이 탁 떨어지는 이 자리를 그냥 끊어버렸어. 이 자리를 탁 끊어버렸어요. 물이 탁 떨어지는 자리를 이렇게 끊고 이렇게 갔어요. 여기는 자연지반이에요. 자연지반. 물이 탁 떨어지면 그냥 자연적으로 바로 튀기지 않고 물을 바로 흡수해가지고 바로 물 바로 빠지게끔. 물이 튀긴 튀겠죠. 어떻게 이게 사람이 재채기 하면은 침이 몇천 방울이 튄답니다. 이렇게 재채기를 하면 몇 미터까지 날아가고. 재채기는 이게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인데 비는 눈에 떨어지는 건데 당연히 튀긴 튀겠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벽체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이 주변에 다 비워놨어요. 이렇게도 비워놨고 이렇게도 다 비워놨어요. 또는 바닥에 깔린 물 있잖아요. 바닥에 깔린 물도 구배에 따라서 착착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는 오픈돼 있어요. 오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왜? 햇빛을 바로 보이게끔 하려고 햇빛 여기 바로 들어가겠죠. 일로 햇빛 투과율을 조금 더 높이고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죠? 이렇게 햇빛창을 열어놨어요. 아, 여기 있죠. 바로 여기가 뷰다. 그리고 여기도 뷰다. 뷰를 바로 볼 수 있게 하면서 조금 더 안식처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도 뷰다. 여기는 한정적이라서 이 반대쪽에도 뷰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중정이에요. 게스트실에서 또는 복도에서 그리고 주방에서 중정을 매개체로 한데 모일 수가 있어요. 주방에서 엄마 나와가지고 중정에 올 수도 있고 손님 방 1이 아들 방이거든요. 아들이 가끔씩 오면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아들이 오면 아들도 중정으로 나와. 이게 복도에서도 누가 또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딱 모이게끔 해놨습니다. 다만 안방에는 커튼이 쳐지겠죠.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 혹시나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어. 아들 방에 며느리도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딱 빼가지고 주방에
어머니가 있다 없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탁 닫고 빨대 가지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앉아 계세요. 이런 거. 이건 남자의 관점에서 여자의 관점. 다 이렇게 봐. 시어머니 일한다. 자자. 자는 척하자. 여자의 관점과 남자.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으면 바로 갑니다. 자, 위에서 본 인테리어까지 본 환경이네요. 인테리어까지 본 환경이고 여기 초록색 벽들은 가벽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거는 가벽. 가벽이라는 것은 인테리어로 수장으로 벽체를 세웠다는 거죠. 제가 주출입구, 아까 입구를 숨긴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들어오죠, 입구로. 우리 안방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숨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안방의 욕조, 여기서 뷰를 보는 거고, 거실에서 뷰를 보는 거고, 주방에서도 이렇게 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중정을 매개체로 한데 모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단 줬어요. 계단을 한 개 만들었습니다. 왜? 고급집의 상징. 안방은 위에 있어요. 이쪽 라인은 조금 17cm 정도 좀 위에 있고 이쪽 손님들은 17cm 정도 밑에 있어요. 사람 심리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동네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데가 뷰가 좋은 데가 땅이 좋고 비싸고 한 이유도 다 내 눈 아래 있잖아.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이게 왜 그 태종, 태세, 문단세 형님들께서 단상을 엄청 높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여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다들 손 아래 있는 그런 느낌. 손님을 아랫사람 취급하자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축에 대한 디자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설명도 연이어 가려면 가도 되고 디테일 설명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디테일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오늘 1시간 다 간다.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번에 건축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 대표는 어떤 생각으로 왜 이런 집을 지었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이 자연 환경이나 어떤 지오그래피나 어떻게 활용해서 이 건물을 짓는지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항상 이걸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됐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프로젝트 Z 현장에 대한 디자인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인테리어는 따로 빼든지 다시 연달아 촬영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